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금리 동결에 관련 여러 내용과 그리고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왜 하락이 나왔는지에 따른 매우 주관적인 분석을 또 준비를 해 보았으니 재밌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에 있는 주요 내용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연준 의장이 앞으로 FOMC는 미리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회의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라이브 미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매우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때 상황 보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개입을 해서 스탠스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범위이고 그 데이터 값이 나오면 우리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FOMC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인플레 여전히 높지만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매질도 하면서 약간의 약도 같이 처방을 해주는 그런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도표 부분도 보게 되면 약간의 쇼크가 발생을 했지만 실질적인 시장에 따른 영향성은 지수 영향성은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나스닥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난 3월부터 15개월 동안 공격적인 인상의 숨고르기 형태가 나왔습니다. 점도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 일단 점도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23년도 추이는 최고치가 6%대까지 제시했던 사람들이 꽤 그래도 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았던 분포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포도가 당연히 높으니까 5.75 정도까지는 열려져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5.25니까 두 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라는 대부분 뉴스와 기사거리가 좀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24년도 때는 그 분포도 추이가 상당히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예측이 좀 어렵고 25년도치는 굳이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분포도가 상당히 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장기 전망 추이는 여전히 아래에 있는 곡선으로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거 하나만 점도표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대부분 위원들이 내년 좀 경기가 그럭저럭 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갈지는 내년이 되어봐야지 알 수가 있겠고, 올 연말 12월이나 1월 정도가 되어야 대충 내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도 신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심 메시지를 또 보게 되면요, 회의할 때마다 결정을 할 것이고 7월 달에도, 그리고 두 번에 따른 빗살기를 두 카드를 또 내놓았다라는 의미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통화 정책에 있는 카드를 두 번 정도에 있는 여지를 좀 놓아야 그래야 내년에도 최대한 이런 통화 정책으로도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주려고 좀 아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드를 만약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SEC나 CFTC 부분을 좀 데리고 와서 약간 좀 매질을 좀 때려서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쉽진 않을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남아져 있지만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월가에 따른 분석 내용도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시장 전망과 일치한 파월의 연착륙 가능 시사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매파적 점도표 금융 완화 차단의 포석이다. 덜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 빨리 떨어지면 연준 더 일찍 완화할 것이다. 이건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이 두 가지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사용자의 좀비 자산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또 보면 바이낸스 상장 폐지된 토큰을 고객이 지정 기간 내에 출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소 재량으로 기타 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이게 바이낸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파산에 전재산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팅 규모를 보면 그렇게 또 크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로 또 대부분 뭐 과거에 뭐 루나 보고 쇼배팅 들어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거를 또 인증샷을 많이 봤으니 내가 그 중에 주인공이 좀 되어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저 고객이 곧 암호화폐 35% 인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의 약세를 조금 더 가중시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이낸스에 있는 도미넌스, 바이낸스 BNB 쪽에 있는 도미넌스 추이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이번에 시장에 주도하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이더 마켓이나 그 다음에 트루 USD 마켓 부분을 보게 되면 누르는 폭이 조금 더 덜하긴 했지만 대부분 BNB 마켓이 생각보다는 많이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테더와 이제 BTC 마켓 쪽으로 많이 가지만 요 세 가지에 있는 이 마켓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이 밀렸던 이유는 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청산에 있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산도 연달아 많이 롱 포지션이 많이 터져주어서 이제는 거의 막빠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한 번 더 롱이 청산이 조그맣게나라도 한 번 더 나와야 추세 기반적으로 이제 다시 기술적으로 돌아서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청산 차트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시타테 CEO가 작년 헤지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까지 잘 운영을 해왔던 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내년 경기 침체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올해 하반기 채권 시장이 새로운 기회에 따른 원천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 최우선을 두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시타텔 CEO가 이야기했던 대로 흘러갈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던 델리오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하루 인베스트 쪽에서 또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대표가 금액은 밝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변창호 씨 코인 사관 학교 텔레그램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델리오 출금 정지, 뱅크런 수순, 폭로글 올린 지 7분 만에 이제 그 공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혼란의 가중을 보이고자 해서 입출금 정지를 한다라고 나와 주어서 델리오 자료를 한번 보았더니 가산자산 사업자 취득으로 우리가 안정성 확보했다라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했으니 사람들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거 뭐 그렇게 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 준비하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유지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긴 해요. 네. 그 다음으로 또 국내 또 대표 업체들 몇 군데가 있는데 이쪽이 좀 많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깨지면 아마 비슷한 보여주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엄청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준비했던 내용은 고래는 악재로 개미를 털고 비트코인 1900개를 샀다라는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네 번째 거래는 누구일까요? 5월, 6월까지 8만 개 정도를 주워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그 던진 금액을 더 세게, 더 저렴하게 개수 모으기로 해서 거래소 오픈을 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에 있는 고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고래가 죽고 있는 것인지 예측은 어렵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알트코인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고 주식만 지금 나홀로 가고 있고 나만 외톨이로 지금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이야기했었을 때 상당히 위축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도 마찬가지로 18에서 19년도 넘어갔었을 때도 한번 좀 올라가다가 많이 기었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나홀로 뭐 그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안 올라간다고 해도 이 고통에 있는 이 인내심이라는 그 스킬을 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하나하나씩 좀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알트코인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생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만 하면 그래도 기회는 온다. 생존만 가능한지만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